다음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순서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하나만큼은 세계 1등입니다. 바로 집 욕심이죠. 이렇게로 삐까뻔쩍한 집 사기 위해 월세를 조금 더. 사모님,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악착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집이 재산 가치가 있는 걸까요? 무리하게 집을 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2011년, 이런 경우를 일컫는 신조어 하우스푸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하우스푸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 1분기 가계 신용 잔액, 즉 가계 대출과 카드 외상 구매는 사상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돈은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 빚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부채는 늘고 있지만 가계의 상환 능력은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146%로 2007년 136%보다 높아졌죠. 야야야, 그 이유가 뭐야? 어? 왜 이렇게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누가 말 좀 해봐. 싸가지 없는 것도 말하라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신조어, 바로 하우스푸어. 말 그대로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어이 이 양반 참, 이리 좀 와봐. 집이 있는데 왜 가난해? 그게 뭔 헛소리야? 집 있으면 뭐 부자 아니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죠. 바로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가 하우스푸어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던 옛날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입하는 게 이득이겠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런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다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는 게 오히려 가난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두 번째 원인은 대출의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는 기업들이 빚을 잘 안 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갖다가 써야 자기들도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가계에다가 대출을 해주게 된 것이죠. 그 가계의 부채는 대개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하우스푸어, 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2006년 중반,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기죠. 그때 33평 아파트를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구입한 김 씨가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 집 사려면 4억을 빚을 내야 되는데 말이지. 뭐 집값은 뭐 계속 오를 거니까 괜찮겠지 뭐. 쿨하게, 통 크게 사불어 그냥. 김 씨는 집 구입 후 1년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산 지 반년 만에 가격이 1억 원 이상 뛰었으니 월 2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도 뭐 이 정도야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1년이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면서 7억 원대였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억 원으로 2009년에는 5억 원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난 미치겠네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도 가만 있어봐. 원금이랑 이자로 300만 원 내면 200만 원 살아야 돼. 나 지금 못 먹고 못 쓰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아이고 나 어쩜 좋아. 2010년 하우스푸어의 숫자는 549만 1천 명.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는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2006년에서 2008년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대출을 하여 집을 구입한 후 이자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 대출이 5년 안팎의 거치 기간, 즉 대출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갚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이자 부담에 원금 상환 부담까지 안게 되는 거죠. 일단 하우스푸어의 주구 성원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살리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결과 집값이 폭락해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지 소유의 수단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로 주택을 소유하는 건 나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주택이 잘 지어지지도 않게 되고 이제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이게 경제에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다시 정상적으로 지어질 수 있게, 그래야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2007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억하시죠? 당시 미국의 명목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9%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44%나 되죠. 미국보다 위험 수준이 더 높은 지금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하우스푸어 대책이 마련돼서 이러한 위험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시청 소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 경제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